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응급 투석을 하기 위한 그 가슴에 카테터 도관 삽입을 이제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입원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여러분이 혹시 저처럼 이제 이식이 가능하지 않고 혈액 투석이나 뭐 복막 투석으로 투석 쪽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라면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시기 전에 꼭 수술 이후에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하시게 되는 투석하실 병원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그 투석을 위한 수술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응급 투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1주 정도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퇴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집 근처나 회사 근처 그 내과 병원에서 투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투석 병원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를 이제 그 웹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시면 그 안에 인공신장실 찾기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들어가셔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동작구에 살고 있는데 뭐 동작구라든가 강남구 이렇게 치시면 그 구 안에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리스트들이 다 뜨고요. 그리고 상세하게 보시면 그 병원마다 정부에서 인증한 1등급 병원이냐, 2등급 병원이냐, 3등급 병원이냐 이런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근처에 어떤 병원들이 그 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고 그 병원들이 1등급 병원인지 2등급 병원인지 그 등급을 알 수 있으셔서 그 입원 전에 좀 한가하실 때 꼭 그 병원을 외래 신청을 하셔 가지고 꼭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라든가 그다음에 투석실 환경이라든가 간호사분들 그 몇 명이나 근무하시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금은 휴가 중이지만 복직을 했을 때 이제 야간으로 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병원마다 또 야간 투석실을 운영을 하는지, 그다음에 야간 투석실을 운영을 할 때 밤 뭐 한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늦게까지는 새벽 1시까지도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그 환경에 따라서는 좀 다니기 용이한 병원을 찾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병원들이 더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1등급 병원을 이제 동네에서 찾아서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 야간 투석실이 그 만석이 돼서 받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 병원에서 다른 또 그 야간 투석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셔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알려주신 병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투석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보통 입원한 날에 어, 여러 가지 그 검진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피 검사, 또 뭐 소변 검사, 그다음에 뭐 신장 초음파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맥박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심전도 검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몸무게를 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이제 쭈루룩 그 입원 당일에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주로 만성지부종 환우들은 이제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참 식이 조절을 하면서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입원하시자마자 이제 팔에 링게를 맞으시게 될 건데, 이제 투석을 나중에 이 혈액 투석을 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팔에 그 혈액 채취를 이제 금한다라고 하는 띠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투석을 할 때 이 혈관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오른팔 잡이다라고 하면 이제 왼팔이나 이런 부분엔 전혀 주사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링게를 그 수술하지 않을 팔에 손등에 맞거나 손등에 좀 너무 맞아가지고 맞을 부분이 없다 그러면 발 쪽에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응급투석이 필요하신 경우는 긴급한 경우는 입원 당일에 바로 오후 뭐 한두 시에 빠르게 입원하라고 해서 그 말씀드렸던 검사들을 하게 되고 바로 이어가지고 응급 그 투석 카테터 삽입 시술을 받게 되기도 하고, 보통은 주말에 입원한 경우는 이제 사전에 검사를 먼저 마친 다음에 월요일이 되면 바로 이제 응급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이제 그 심장 입구까지 그 도관을 넣는 시술이기 때문에 보통은 전날 또는 당일날에 금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병원복을 입고 있다가 상의만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보통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시술을 하는 수술실로 가게 됩니다. 이 응급 카테타 시술은 보통 심장내과 전문의 분께서 시술을 하시고요. 이제 수술방에 누우시게 되면 보통 수술천으로 이제 얼굴까지 가리신 다음에 수술할 부위를 알코올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마취를 주로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수면 마취를 하거나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시술 부위만 간단하게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 부분 마취를 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시술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술 시간은 전체적으로 30분 내외로 그렇게 그 어렵거나 복잡한 수술은 아닌 것 같고요. 누워있다 보고 이제 수술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그 부위를 수술하는 부위는 어디냐면 주로 이제 오른쪽에 쇄골하고 가슴 있는 사이에 이제 한 5mm 정도 커팅을 하고 그 부분에 도관을 삽입을 해서 그 도관이 그 정맥 그 심장 위쪽에 입구까지 있는 정맥 쪽으로 도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먼저 마취 주사를 그 커팅해야 되는 입구 쪽에 한 두세 번 정도 마취 주사를 맞는데 따끔한 정도이고요.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바로 이제 한 5mm 정도 커팅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관을 계속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넣는 느낌이 나는데 도관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좀 뻑뻑한 것 같아가지고 좀 힘으로 막 당기는 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그거는 마취가 돼 있기 때문에 아프거나 하진 않는데 몸에 뭔가 좀 막 집어넣는 느낌은 납니다. 당기는 느낌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관이 좀씩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취 주사를 처음에 두세 방 맞은 다음에도 도관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좀 더 아래쪽으로 마취 주사를 몇 번 정도는 더 맞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한 마취 주사를 한 6번, 7번 정도 맞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도관이 다 들어갔다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입구 부분을 살짝 이제 다시 그 꼬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그 도관이 들어갔는지 뭐 엑스레이 같은 어떤 그런 그 장치로 해서 사진을 찍어보고 선생님께서 이제 괜찮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일어나라고 해서 이제 부분 마취를 했기 때문에 몸은 전체적으로 움직이거나 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휠체어를 타고 이제 바로 병실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술이 끝난 다음에 마취가 이제 풀릴 건데 바로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고요. 뭔가 좀 뻐근한 느낌이 나는데 뭐 이제 목에서부터 가슴까지 이제 도관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삽입된 도관 밖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응급투석을 할 수 있는 투석기에 그 튜브하고 연결될 수 있는 두 개의 어떤 그 관이 이렇게 몸 밖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몸에 달고 있는 상태라서 뭔가 좀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한 다음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제 목 쪽에 뭔가 이 불편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목에 움직일 때 약간의 통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하다고 느끼시거나 민감하실 때는 좀 간호사분들한테 말씀드리시면 이제 그 닌겔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진통제를 주시거나 아니면 먹는 진통제를 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참을 정도고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느껴서 저는 진통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투석이 끝나게 되면 보통 만약에 저는 이제 투석 시술을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래갖고 조사를 받고 투석 이 카테타 삽입을 월요일 날 오전 한 11시쯤에 했기 때문에 바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는 게 조금 약간 힘들었어요. 목 있는 데가 뭐 식도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목 옆에 이제 카테타 삽입을 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좀 뭔가 좀 이게 건드는 건지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밥을 그냥 좀 먹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 한 2시쯤 됐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바로 응급 이제 첫 회 투석을 시작한다고 이제 투석실로 인공신장실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병원은 이제 1층에 인공신장실에 투석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서 첫날 투석 이제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가슴 그 카테타로 해서 투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석을 할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제 투석을 할 때 일주일에 뭐 월수금이나 화목토 3일을 하게 되고 1회에 4시간을 하는 게 정석인데 최초 투석을 할 때는 보통 2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투석실 설명을 듣고 2시간에
투석을 하게 됐고요. 이 가슴 투석은 아까 관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관의 뚜껑을 열고 투석기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를 맞지 않고 그냥 투석기 그 관에 카테타랑 연결을 하면 바로 투석이 시작이 되고요. 이 투석을 할 때는 전혀 통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투석을 하는 동안에 이제 이 오른쪽 팔 쪽에 그 혈압기를 제가 달아가지고 투석하는 중간에 30분 정도씩 계속 자동으로 혈압을 재게 되고요. 혈압이 혹시 투석 중간에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 투석을 계속할지 아니면 조절을 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혈압으로 계속 유지가 돼서 처음에 2시간 투석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일 혈관 카테타 그 삽입을 하고 바로 몇 시간 있다가 투석을 한 경우인데 전혀 투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통증도 없었고 그다음에 혈압이 바뀌거나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서 끝나고 나서 이제 잘 병실로 올라왔는데 올라온 다음에 뭔가 좀 해보려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당일 저녁에 그 담당 교수님께서 회진을 오셨을 때 이제 머리가 아픈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초기에 몇 회 투석을 할 때는 그 흔히들 나오는 증상이고 정상 범위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당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가슴 이제 그 카테타로 해서 2번째 투석을 바로 했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투석을 했고 화요일 날은 1시간 투석 시간을 늘려서 3시간 투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가슴 카테타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3시간을 했고요. 또 하는 동안에 계속 혈압을 쟀고 그 혈압이 뭐 이상 소견이 없어서 또 3시간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또 방에 올라왔고요. 그날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두통기가 있었는데 또 살짝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는 첫날과 둘째 날 투석을 하는 동안에는 보통 투석을 할 때는 요독을 걸러내고 또 플러스로 해가지고 수분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날하고 둘째 날 투석할 때는 수분을 전혀 빼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는 하루 쉬고 그러니까 투석을 하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이겠죠. 목요일 날에는 이제 최초로 정상적인 투석 시간인 4시간 투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수분은 빼지 않고 몸무게를 또 투석실에 가게 되면 투석 전에 반드시 몸무게를 재고요. 그 다음에 항상 투석이 끝나고 나면 다시 투석 끝난 다음에 몸무게를 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일차에도 4시간 투석을 할 때도 수분은 전혀 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요독만 뺐기 때문에 투석 전과 후에 몸무게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요독을 빼고 나면 약간의 몸무게는 감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투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다시 4시간 투석을 했습니다. 네, 그날은 투석을 하러 갔더니 간호사분께서 이번엔 최초로 수분 1kg를 빼보자 하셔가지고 알겠다고 해서 했는데 처음으로 수분을 빼다 보니까 투석기에서 갑자기 알람이 울리면서 혈압을 쟀더니 제가 평상시 혈압이 높지가 않아서 100에 한 60 정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혈액을 이제 그 수분을 1kg 빼고 그때 한 700g 정도 빠지고 있을 텐데 혈압이 저혈압으로 80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흔히 나오는 이제 수분을 뺄 때 나오는 증상인데 그래서 간호사분께서 더 이상은 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수분을 거기 700g을 빼고 중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투석은 마치고 병실로 올라왔는데 그날 계속 저혈압기가 있어가지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계속 혈압을 좀 재시고 병실에서는 한 1-2시간 이상 다리를 높게 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무게가 많이 빠져있는 환자분들은 그렇게 쉽게 그 수분을 빼지 않는 방식으로 초체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날에 이제 제가 오후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동정맥류라고 하는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해서 팔에 혈관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부분은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